안녕하십니까, 강내영입니다. 오늘 저는 신문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영등포 신문입니다. 네, 영등포 신문에 어떤 기사가 떴냐 헤드라인에 보니까 구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950명 배치,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저도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상황 자체도 어찌 보면 그만큼 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달라진 상황에 여러분들은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서툴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이렇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사실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절감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면서 빠르게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국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뭐 기업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많은 조직들조차도 이제는 조직의 가치 내지는 그런 핵심 가치들을 환경이라는 것에 놓고서 사실 많은 활동의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활동 목표로서 지금 유엔에서는 2015년부터 SDGs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조직들이 또한 이런 실행 목표로 SDGs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등포에서는 한국에선 처음으로, 기초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곳들이 앞으로 그렇게 변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환경 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만나 뵀을 때 그 열정과 열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사실 많은 연습과 경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열정과 열의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위원님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 거버넌스의 어떤 체계나 틀, 이런 것들이 조금 변모되고 확충된다면 정말로 일 한번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영등포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영등포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나 조직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릴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지자체에서는 정책자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틀과 변화를 가져갈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좀 쪼개보면은, 결국 환경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과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형식,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에서 영등포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목표를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거버넌스라고 하는 형식의 목표와 기준점이라는 것을 놓고서 어떻게 영등포 환경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국내 환경 거버넌스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내용의 목표와 기준이 되는 이 내용물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거냐라고 하는 시점에서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는 25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이고요. 그 행정구역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시의 한 4%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요. 우선 이 환경과 관련돼서 맨 처음 살펴봐야 될 내용은 영등포구가 환경기본조례를 200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 이념과 기본 원칙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기본 이념은 우선 추진 시책으로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미래 계승이라고 하는 중심 시책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적 도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사업 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추진 방향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환경 분야만이 아니라 구의 모든 시책에 위의 기본 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이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보면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존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원칙은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오염원 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환경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 필요성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요. 또한 자원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순환의 원칙도 담겨져 있어서 이것들을 결국 하는 것은 영등포 구민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환경 거버넌스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부터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2000년에 영등포구 의제 21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의제 21의 캐치프레이즈는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 21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기본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자연과 조화된 도시를 만든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룬다. 라고 하는 기본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선언문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선언문은 바로 이어서 2001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환경선언문에도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놓여져 있고요. 또한 우리는 도시의 개발과 관리에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모두 참여한다라고 하는 주민 참여 그리고 환경이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선언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자연 생태계 보존에 솔선수범한다라고 이미 이런 생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천의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서 우리는 미래의 환경을 위해 후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환경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인식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 교육의 환경 교육과 그 다음에 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금의 환경을 어떻게 잘 물려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들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켜가며 환경 친화적인 녹색 소비 생활을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어떻게 소비를 해야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소비를 해 가자라고 하는 이념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범지구적 환경 보전에 적극 동참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영등포구 안으로만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연결되어서 이것들을 실천해 간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의식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영등포구 홈페이지와 영등포구 환경보존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환경비전을 보려고 하는데요. 영등포구 환경보존계획은 2016년에서 2025년까지로 해서 지금 발표가 돼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차 발표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영등포구 환경보존계획 2016년에서 2015년의 환경비전을 보면은 구민과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녹색 도시라고 하는 비전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추진 목표와 추진 전략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등포구의 이제 내용들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이잖아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구 위기 문제를 절감하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2015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줄여서 SDGs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SDGs의 추진 기본 원칙도 우리가 한번 환경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앞서 우리가 환경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도 단순히 영등포구만의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엔 전 세계와도 어떻게 연대하고 같이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만큼 유엔에서 2015년에 이러한 아젠다를 발표한 것과 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 환경 거버넌스를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될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DGs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Gs의 추진 기본 원칙을 보면은 보편성, 포용성, 참액성, 통합성,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라고 하는 5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보편성은 말 그대로 어떤 한 지역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어떤 아젠다로서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국내 실시와 국제 실시 양쪽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모두를 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권의 문제랑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단순히 하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 생태계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그 누구 하나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포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참액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성이 일단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체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보장한다 그래서 참액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환경 아젠다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아젠다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분야의 상호 연관성과 상승 효과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시점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시해 가는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정보를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SDGs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라고 하면은 총 17개 목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좁은 의미의 협의의 환경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Gs 17개 목표를 가지고서 각 국가들은 국가별로 또 거기에 자기 국가에 걸맞게 이 다시 실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KSGS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구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